KJSO 2단계 온라인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반응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응 속도라는 것은 이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생성물이 얼마나 빨리 생성되느냐, 느리게 생성되느냐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 속도는 이 일반적인 우리 속도의 개념하고 한번 비추어서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 이 자동차의 속도는 어떻게 측정을 하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있는 시간, 즉 타고 자동차가 움직인 경과 시간 분의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자동차의 속도, 평균 속도를 정의를 하죠. 이와 같이 화학 반응에서도 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 반응물의 농도가 점점 감소하겠죠. 그렇죠? 또는 생성물의 농도는 처음보다 반응이 진행되면서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반응물의 농도나 생성물의 농도를 하나의 변화량으로 해서 이것을 반응 시간으로 나누어 준 값을 우리는 반응 속도, 화학 반응 속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화학 반응 속도는 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일단 이 반응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반응물의 농도는 감소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물리량을 얘기할 때는 이것은 어, 최종값에서 최초값을 빼준 것을 우리는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반응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보다는 감소하죠. 결국은 이 델타 값이 음수가 됩니다. 그러나 반응 속도는 항상 양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반응물을 이용해서 반응 속도를 정의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거꾸로 생성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성물의 양은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한 반응 시간 동안 증가한 생성물의 양은 양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부호에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볼까요? A가 B로 가는 이런 반응이 있다 그럽시다. 자, 이 반응에서는 그러면 A가 2개 감소할 때마다 B가 1개가 생성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처럼 반응물의 농도의 변화나 생성물의 농도의 변화가 값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화학 반응 속도를 정의할 때는 항상 반응물의 농도 변화 또는 생성물의 농도 변화 속도에다가 반응 계수를 나누어 준 값으로 우리는 화학 반응 속도를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는 항상 화학 반응식의 반응 계수를 보고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화학 반응 속도는 제가 방금 우리가 델타라는 값으로 어떤 최종값, 최초값의 차이로 얘기했는데 이 반응 시간, 결국 우리가 앞에서 델타 T로 표현됐었는데요. 이 반응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응 시간이 꽤 긴 시간일 경우에는 최초값에서 최종값을 빼준 값을 반응의 경과 시간, 요 시간은 지금 T2-T1이 될 텐데요. 이게 이제 델타 T가 되겠죠. 이 델타 T인데 이 T2-T1이 반응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면 결국은 반응물의 농도가 이렇게 지금 감소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응 시간이 일정 시간 동안 경과했을 때 그때의 시작점과 끝점에서의 농도 변화를 나눠준 것은 평균 반응 속도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반응 시간이 굉장히 작아서 거의 0에 근접하는 값일 경우에는 그 반응물의 농도 감소 곡선에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이것을 순간 반응 속도라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는 일반적으로 평균 반응 속도와 순간 반응 속도로 나누어주고, 순간 반응 속도는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반응 속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반응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반응물의 농도 또는 반응물의 종류와 같은 여러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속도 법칙. 이 속도 법칙은 반응 속도와 농도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반응 속도를 얘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서의 반응 속도를 표시한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속도 법칙에서 나타내주는 이 농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반응물의 농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물론 생성물이나 중간 생성물 같은 것들이 이 속도 법칙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반응물로 표현된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X 더하기 BY가 어떤 생성물을 만드는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반응의 속도 법칙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반응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반응 속도는 이제 V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V, velocity라는 의미에서요. V는 K 곱하기, 여기서 K가 무엇이냐? K는 반응 속도 상수예요. 이 반응 속도 상수라는 것은 그 반응의 고유한 빠르기를 결정하는 수입니다. 이것은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변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상수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러나 이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에 따라서는 달라져요. 그러나 일정한 온도에서는 반응 속도 상수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반응 속도에는 반응 속도 상수라는 것이 앞에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속도 법칙은 반응물의 농도로 표시한다 그랬는데, 그 반응물, 여기서는 지금 X와 Y가 반응물이잖아요. 그러면 X의 M승, Y의 N승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M과 N이라는 것은 지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X에 붙어 있는 지수, M이죠. M은 X의 반응 차수, X에 대한 반응 차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N은 Y의 반응 차수 또는 Y에 대한 반응 차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M과 N을 더한 값을 전체 반응 차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 반응에 대해서 속도 법칙을 써라 그랬더니 그 속도가 A, B의 제곱 이렇게 써졌다. 그런다면은 이 반응은 A에 대해서는 몇 차인? 1차인 반응이고 B에 대해서는 2차인 반응이다. 그래서 전체 반응 차수는 1 더하기 3차 반응이다. 3차 반응이 이 반응 차수가 3인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반응 속도 상수라는 것은 화학 반응 속도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반응이 얼마나 빠르냐에 대한 상대적인 척도로 작용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만 일정하면 모든 어떤 특정한 반응에 대해서 그 상수는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물론 반응에 따라서 반응 속도 상수는 달라지죠. 그래서 A라는 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와 B라는 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A의 반응 속도 상수가 B의 반응 속도 상수보다 크다 그러면 A의 반응 속도 상수가 더 A라는 반응이 더 빠른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도에는 의존한다. 온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 상수도 커집니다. 특이한 경우 온도가 높아지는데 오히려 반응 속도가 작아지는, 이 말은 온도가 높였는데 오히려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반응들도 극히 드물게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상식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 속도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어요? 반응 속도 V는 델타 T분의 델타 A,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이죠. 예를 들어서
A가 B로 가는 이런 반응일 경우에 A가 반응물이니까 음수가 붙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A라는 것은 무엇이냐? 반응물의 농도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농도 단위로 몰 단위를 쓰죠. 분자에는 단위가 몰이에요. 분모는 델타 T 시간이죠. 뭐 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C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몰 나누기 시간이다. 몰농도 나누기 시간이다. 반응 속도의 단위는 항상 몰농도 나누기 시간이다. 여기서 S라는 의미가 항상 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시간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속도 법칙을 그러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속도 법칙을 응용할 수 있느냐? 일단 반응물의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초기 속도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B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반응물이 이제 B라는 생성물을 반응시킨다. 그러면 반응물은 A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반응 속도 V는 K 곱하기 A의 M승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M차 반응이다. 자, 이럴 때 M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흔히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M은 정수에서 0, 1, 2 정도입니다. 그래서 M이 0이다. 여기서 M이 이태릭 M이어야겠죠. 대문자 M이 아니라 이태릭 M이 0이다. 0일 경우에는 결국 A의 0승은 얼마죠? 1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때는 V는 뭐가 돼요? K가 되죠. 반응물의 농도하고 상관없이 항상 반응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M이 1일 경우에는 V가 어떻게 되죠? V는 K의 A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결국은 반응물의 농도가 2배가 되면 속도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1차 반응은 반응물의 농도와 반응 속도가 서로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M이 2일 경우에 즉 V는 K 곱하기 A의 제곱일 경우에는 반응물의 농도가 2배가 되면 이 제곱이잖아요. 4배가 되는 거죠. 속도는 4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면 우리가 중간중간 반응물의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 속도를 측정해 보면 이 반응이 몇 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볼까요? NO2 이산화질소와 오존이 반응하는데요. 이 두 반응이 일어나면 NO3 나이트레이트라는 이런 물질과 O2 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럴 때 NO2의 초기 농도와 오존의 초기 농도를 2.3 곱하기 10-5승, 3.0 곱하기 10-5승으로 두고서 실험을 했을 때 초기 반응 속도를 측정했더니 1.6 곱하기 10-5승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존의 농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NO2의 농도만 2.3에서 4.6으로 몇 배 늘어났죠? 2배가 늘어났죠. 2배. 그렇죠? 2배가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응 속도가 1.0 곱하기 10-5승에서 2.1 곱하기 10-5승으로. 여기 1.0, 2.0이 돼야 되겠지만 실험 조건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니까 거의 2배가 증가했죠. 오존의 농도는 일정한데 NO2의 농도가 2배가 됐더니 반응 속도가 2배가 됐더라. 그 말은 이 반응은 반응 속도가 상수가 뭔지 모르지만 NO2에 대해서는 몇 차다? 1차인 것 같다. 비례하니까. 자, 그 다음에 NO2를 또 그대로 뒀어요. 그대로 두고 오존을 2배로 늘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1에서 4.2로 또 2배가 증가하였죠. 자, 여기가 지금 5승인데 6승으로 잘못 쓰였었습니다. 여기서 4.2 곱하기 10-5승으로 2배가 증가했어요. 자, 그 말은 결국은 오존에 대해서도 몇 차다? 1차다라는 거죠. 오존에 대해서도 1차인 반응이다. 이런 반응이다. 이 반응은 1번 실험과 3번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1번 실험에 3번 실험으로 뛰었다는 거는 NO2도 2배가 되고 오존도 2배가 됐더니 결국 각각에 대해서 2배가 됐더니 반응 속도가 몇 배가 됐다? 4배가 됐더라라는 걸로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초기 반응 속도를 측정을 몇 가지 농도에서 해보면 이 반응이 몇 차인 반응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반응 차수에 따라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반응물의 농도는 어떻게 변할까를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0차 반응일 경우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응물은 A만 존재하고 B라는 생성물이 생성될 때 이때 0차 반응이면 반응 속도는 K 곱하기 A의 0승이니까 그냥 반응 속도는 K가 되죠. 이럴 경우에는 반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의 농도는 비례해서 감소합니다. 시간에 비례해서. 시간이 2배가 되면 농도는 반으로 감소한다라는 거죠. 쭉 이 반응 시간에 따라서 A의 농도는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감소한다. 반응 시간이 2배가 되면 감소한 A의 양도 2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0차 반응의 경우에는 반응 속도와 반응 속도 상수의 값이 같죠? 다시 말해서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가 반응 속도와 같다. 즉 시간분의 몰농도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반응이 1차 반응일 경우에 즉 V가 K 곱하기 A일 경우에는 그러면 반응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A의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반응물의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반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의 농도는 지수적으로 감소합니다. 이것을 이제 리니어한 플랫에 그려보면 반응 시간 t에 따라서 A의 농도를 직접 그려보면 반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식으로 감소해요. 자, 그럴 때 이 A축을 이 로그를 취한 값을 자연 로그라는 것을 취한 값으로 표현하면 반응 시간에 따른 A의 자연 로그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반응이니까 자, 반응 속도의 단위는 항상 시간분의 몰농도라 그랬죠. K의 단위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A의 단위는 뭐예요? 농도예요. 그러면 K의 단위가 뭐가 될까요? 시간 마이너스 1, 시간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응 속도 상수는 반응 차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 반응, 2차 반응까지만 할게요. 2차 반응일 경우에 어떨까요? 2차 반응은 이제 A에 대해서 제곱의 형태로 붙는 그런 반응이죠. 이럴 경우에는요. 반응 시간에 따라서 A의 농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를 하는데 A의 농도가 반응 시간에 따라서 가파르게 감소하는데 이 A를 역수를 취해주면 A분의 1로 역수를 취해주면 그것이 반응 시간의 지남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A분의 1이라는 뜻과 같은 거죠. A의 역수를 취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선형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보인다. 그래서 이때 K의 단위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반응 속도의 단위는 몰농도 나누기 시간이었는데 K의 단위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A의 제곱이니까 몰농도의 제곱이죠. 왼편과 오른편이 단위가 맞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분모에 몰과 S가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몰농도 곱하기 시간분의 1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는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어떤 반응이 빠르냐 느리냐를 얘기할 때 그 반응물의 초기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반응물의 농도에서 그 농도가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의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 그래서 t의 2분의 1 또는 뭐 타우의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떤 반응물의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여기서 초기 농도라 그랬는데요. 초기 농도라는 건 약간 임의적인 값이죠. 예를 들어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까 0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0차 반응은 요 시간에서 이게 t1이라고 그럽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a인 이런 값을 가졌다. 그러면 이게 a라는 값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t1 플러스 알파다. 그러면 이때 이 알파가 바로 반감기가 되겠어요. 이것은 1.5a에서 0.5a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2a에서
A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같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차 반응에서는 영차 반응이 아니라 모든 반응에서 반응물의 어떤 특정한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한다. 그런데 이 반감기는 반응 속도 상수에는 항상 반비례합니다. 반응 속도 상수가 크면 클수록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죠. 당연하죠. 반응 속도 상수가 그 반응이 빠르냐 느리냐를 설명해 주는 상수라 그랬어요. 반응 속도 상수가 작다는 거, 그 반응이 느리다? 그러면 그만큼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반감기는 반응 속도 상수가 크면 클수록 길어진다. 자, 그리고 각각의 차의 반응에 대해서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에 대해서 반감기를 보면 0차 반응은 초기 농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초기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반감기는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A라는 이 반응이 0차 반응이면 2A에서 A까지 걸리는 시간, 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알파다 그러면 1.5A에서 0.5A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이것은 이 초기 농도 1.5나 2A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2A에 비해서 1.5A는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더 2A가 A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A가 이 반인 0.75A가 되겠네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어요. 1.5A가 A로 되는 시간은 같고 0.75A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짧게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는 이 0차 반응에서는 반감기를 측정할 때의 초기 농도에 비례하고 반응속도 상수에는 반비례한다. 1차 반응의 경우에는 농도하고 상관없어요. 단순하게 반응속도 상수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2차 반응은 초기 농도가 크면 클수록 반감기는 짧아집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반감기는 짧은 시간에 도달한다. 초기 농도의 역수에 비례한다. 즉 초기 농도가 지날수록 반감기는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 내용은 일단 반응 속도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 반응 속도는 속도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주로 반응물의 농도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이 반응물의 농도에 이 지수를 붙이는데 이 지수를 반응 차수라고 하고 각각의 반응 차수를 더한 것을 전체 반응 차수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반응 A가 생성물을 반응물이 어떤 A라는 한 가지 물질일 때의 반응 속도를 A의 M차 반응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0차, 1차, 2차가 있을 때 각각의 A의 농도가 반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반감기도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화학 반응 속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